현재 GMO는 바이오 산업의 하나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 시민단체나 시민사회 목소리를 받아들인 시도교육청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논GMO 급식을 준비하는 정책을 펼치거나 아니면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저희는 근거를 들어 강력히 지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토론에 앞서서 일단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GMO는 어떤 생명체 유전자 내부에 새로운 유전자를 삽입하여 만들어진 생명체를 정의할 수 있고, GMO 식품은 이러한 GMO를 바탕으로 생성된 식품, 그리고 이런 것들을 2차 가공한 식품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은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식사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먼저 급식이 현재 갖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600만 명의 초중 고등학생에게 약 제공률 99.5%에 달하는 급식은 사실상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600만이라는 숫자를 고려한다면 GMO가 갖고 있는 아주 조그만 위험도 언젠가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중의 GMO에 대한 신뢰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듀이 서베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약 5천여 명의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한 결과 약 61%의 시민들은 GMO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청소년들의 식탁에 대중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신뢰할 수 없는 어떤 GMO 식품, 아직까지 신뢰할 수 없는 GMO 식품을 청소년들의 식탁에 올려놓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식에 청소년들이 식탁에 올려놓은 식품이기 때문에 GMO 식품의 신뢰도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는 현재 우리 생태계에 일어나는 모든 생명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성을 추구하고자 할 때, 생체에 대한 안전성을 추구하고자 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어떤 경험적인 데이터입니다. GMO 식품이 갖고 있는 안전성의 근거는 대부분 10년에서 20년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섭취해온 기존의 식품들은 대부분 길게는 수백 년, 짧게는 수십 년을 우리가 섭취해온 제품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식품과 GMO 식품에는 분명히 신뢰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기존의 식품을 더 안전한 대안이라 생각된다면 우리는 그 안전한 대안을 청소년들을 위해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GMO 기술 자체의 안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 연구조사 결과에 따라 GMO가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염된 생태계에서 자란 GMO들을 만약 식품으로서 사용한다면 그에 대한 신뢰도 역시 보장받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GMO를 사용할 때 우리는 유전공학 기술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는 CRIS, PR과 같은 이제 유전공학 기술은 컬럼비아 대학 연구진의 결과에 따르면 아무리 우리가 이러한 CRIS, PR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약 100개 정도의 유전 정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런 유전공학 기술도 완전하진 않으며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히 그 GMO 식품을 급식에 올려놓을 만큼 신뢰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 급식에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조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선 개념을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유전자 변형 기술이란 원하는 특성을 만드는 유용한 유전자를 선택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에 결합시키고 증식시키는 기술로서 현대 생명공학의 기술 중에서도 유전자 수준에서 생물체를 다루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을 GMO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억 6천만 헥타르에 달하는 땅에서 유전자 변형 작물들이 심어졌으며 특히 제초제 내성과 해충 저항성을 가진 홍, 옥수수, 면화 등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모든 학교 급식에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안전성에 초점을 조금 맞추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논제에 반대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GM 작물에 대한 인체 및 환경 유해성 검사는 잠재적인 독성, 목적하지 않은 생물체에 미칠 잠재적 영향 등 8가지 항목에서 아주 꼼꼼하게 평가됩니다. 이는 국가위생법이나 식품안전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국제적 규범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서는 완벽에 가깝다고 간주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알려진 안전성 논란이 있는 제품들은 모두 상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안전성 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모범 사례로 보아야 하며 또한 안전성 논란이 있던 사례들도 모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로 GMO 식품은 유전자를 섞는다는 측면과 새로운 유전자 집합체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육종 방식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작위로 유전자를 조합하는 기존 육종 방식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특정 유전자만 교배하는 GMO 방식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식품이든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기에 사고 안 사고는 소비자들의 권리라는 학계의 발표처럼 GMO를 선택할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택할 권리가 침해됩니다. GMO가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면 GMO로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A가 강화된 쌀이라든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 훨씬 싼 값에 학교 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GMO를 선택할 권리는 행복 추구권으로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히 안전한 GMO를 금지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생명공학 발전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에 입각하여 저희는 학교 급식에서 GMO 식품 사용 금지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1차 교차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편께서는 과학적인 어떤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편께서는 경험적인 데이터와 과학적인 데이터 중 어떤 것이 급식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GMO 식품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할 때 총 8가지 항목으로 해서 실제로 장기 섭취시 영향에 대한 안전성 검사까지 포함하여서 경험적인 데이터와 과학적인 데이터가 둘 다 충분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험적 데이터는 몇십 년간 쌓아졌습니까? GMO 식품을 섭취하기 시작한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쌓아오고 있습니다. 해초 저항성 등 경제적 이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경제적 이점 외에 급식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점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급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타민 A를 함량한 황금쌀이라든지 그런 비타민 A를 포함한 쌀이라든지 겨자, 코코페롤 함량이 높은 그런 GMO 식품들은 성장기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 기여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기 있는 청소년들이 먹고 있는 학교 급식에서 GMO 식품을 사용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타민 A가 실제로 지금 급식에 사용이 되고 있는 자료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비타민 A를 지금 수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을 감에 따라서 그렇게 GM식품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따라서 GM식품의 다양한 품목을 수입하게 된다면 학교 급식에서 GMO 식품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얻는 혜택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실 현재의 GMO 식품 도입 여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발전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경제성만이 GMO의 급식 도입에 이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충정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논의해야 되는 부분은 경제성이 아니라 안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급식이라는 것은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이 먹는 급식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기보다는 생존과 직결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사고 안 사고는 권리이다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맞지만 그러기에 오히려 학생들 모두 거의 선택의 여지 없이 섭취하는 급식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제 유전자 변형 사례 관한 국제 세미나에서 이제 모든 식품들이 이제 다 안전하다는 절대적인 안전성을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 안 사고는 소비자들의 권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급식에서 GM 식품이 사용될지 사용되지 않을지 또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에 반하여 GM 식품이 안전한지 불안전한지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GM 식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안전한지 불안전한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전하다는 근거가 확실히 없을 시에는 모두가 선택의 여지 없이 사용해야 되는 섭취하게 되는 급식에 도용하는 것은 조금 더 미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이제 찬성 측에서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근거를 제시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충분히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GM식품이 어떻게 보면 기존 식품과 동등한 그런 안전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육종 방식 같은 경우에 무작위적인 교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적은 유전자 양을 교배를 하는 GMO 식품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안전성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람에게 수십 년간 실험을 하거나 결과를 관찰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약품과 농약과 같은 방식으로 논문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안전성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체의 위해성, 환경에 대한 위해성, 그리고 다른 식물로의 전이가 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독성 등 8가지 항목에서의 안전성 검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GMO 식품이 안전하다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경험적인 데이터가 저희는 이론적인 데이터보다 훨씬 더 신빙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실제로 수십 년간 실험해본 데이터가 없다는 가정하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급식에 사용하는 것이 여전히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지금도 급식에서 GMO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죠. 실제로 안전성 논란 사례는 모두 다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오히려 모험 사례로 간주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경험적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반대측 교차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위스 연방공학대학의 인코포트리쿠스 교수에 의하면 많은 안전성 관련 뉴스 기사와 논란 사례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안전성 검사 과정이 모험 사례로 간주가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은 학교 급식에 GMO를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GMO 식품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근거가 있으십니까? 저희는 GMO 식품이 무조건 위험하고 위험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급식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혹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몇십 년간 검증하고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50년, 100년 후에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점은 저희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안전성 논란 사례들이 모두 안전성 평가 시스템 작동이 모범 사례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전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GMO 식품이 다른 인체라든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어서 이후에 장기 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안전하다는 확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이때까지 연구된 결과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리고 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소년이 대상이다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급식에 사용하는 것이 조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조금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GMO 식품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식품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식품은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안전성 평가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GMO 식품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 동등성이라는 개념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MO 식품이 기존의 대조식품과 안전성이 거의 동등하다라는 그런 개념을 확립을 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기존의 대조식품과 안전하다고 이제 결론이 나와 있는 그런 GMO 식품이 여전히 믿을 수 없고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주어져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먼저 실질적 동등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나중에 반박 때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동등하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 기관에서 옥수수와 유전자 조합을 통한 옥수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물질 대사 과정, 즉 여러 가지 생체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동등하다고 보기 어렵고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소견을 낸 것이 있습니다. 네, 실질적 동등성은 무조건 똑같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식품관과 GM 식품관이 동일한 점과 서로 다른 점을 명확하게 하며 의도하지 않은 악영향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실질적 동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실질적 동등성의 개념에서 당연한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측에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과학적 연구 기관에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그 한 가지 예로 GMO 식품을 사용하였을 때만 사용하는 화학약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한 화학약품은 조금 더 큰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런 화학약품이 강물로 갈 경우에는 생태계가 결국 위협됩니다. 또한 GMO 식품은 생태계에서 자란 거기 때문에 2차적인 피해 또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GMO 작물을 기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국내에서 기르는지에 대한 여부는 크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어디서 기르든 그 기르는 곳에서 생태계적인 문제는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 저희가 토론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전국 고등학생 토론되다 보니까 국내의 학교 급식에 국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제 유전공학 기술이 완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기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문제는 학교의 급식이고 청소년, 성적이 있는 청소년들이 먹는 급식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찬성 측에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박대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팀 반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급식의 특수성과 경험적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경험적 데이터는 실제로 몇십 년간 사람들이 섭취를 해야만 나온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GMO에 대한 연구는 불과 몇십 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장기적인 시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까지 모두 확인한 후에 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에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믿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은 그 학교의 급식이 채택이 되면 그 학교 학생들은 큰 선택의 여지 없이 그 급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뢰도가 높지 않은 GMO 식품을 급식에 도입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해초 저항성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경제적인 이점은 저희도 굉장히 많이 조사를 했고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경제적인 이점 이외에 다른 이점이 얼마나 작용하고 있을까요? 영양소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금 대한민국의 저희 급식에서 사용되고 있는 GMO의 이점은 99% 이상이 경제적인 이점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방식으로 계속 사용이 된다면 목적의 왜곡은 물론 경제적인 이득 외에 다른 실질적인 저희가 중요하게 근거로 다루고 있는 이득이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반대편에서는 사고 안 사고는 권리다 가서 개인의 자율성 그리고 선택의 여지에 맡겨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급식에서는 아직 사용되기는 아주 이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비타민 A가 들어간 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강조하였듯이 이는 급식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아닙니다. 현재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가 더 진행된 후에 그리고 검증된 후에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사람에게 실험한 자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임상 실험 등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최근까지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저희는 첫 번째 사람을 대상으로 두 번째 몇십 년, 즉 10, 2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 등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긴 시간 후에도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경험적으로 검증한 후에 이를 청소년들을 목적으로 하는 대상으로 하는 급식에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반박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찬성측 반박에서 이제 GMO 식품이 조금 위험하다라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바이오 안전성 정보센터에 의하면 지금까지 안전성 논란 사례들은 총 11건으로 사례들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오히려 안전성 평가 시스템 작동이 모호한 사례 혹은 2000년에 일어난 스타링크 옥수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GMO 식품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통상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위스 연방공학대학 바이오 안전성 정보센터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안전성 논란 사례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8가지 항목에 대한 안전성 심사가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입니다. 또한 현재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전성 심사는 논문을 검토하고 제출 자료와 함께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현재 저희가 먹고 있는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 농약에도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성이 검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8가지 품목들 중에는 이제 장기 섭취 시의 위험성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8가지 품목을 알려드리자면 일반 작물과 유사성, 실질적 공개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잡초가 될 가능성, 단백질 발현 패턴, 잠재적으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잠재적 독성, 식충의 내성이 생긴 경우 다른 작물로 특성이 정의될 수 있는 가능성, 목적하지 않은 생물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등 다양한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바이오세이프티에 언급되어 있던 윤원미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을 하자면 이제 실질적 공개성을 지키고 있고 다양한 검사를 통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섭취 시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서 저희는 유전자 변형 쌀에 대한 국회 세미나에서 학계의 말을 인용을 했었는데요. 모든 음식들은 안전하고 불안전하고를 질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 안 사고는 소비자들의 선택입니다. 소비자들의 권리이고요. 이러한 권리는 이제 행복 추구권에도 포함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GMO 식품이나 모든 GMO 식품이나 안전성이 동등하다면 굳이 학교 급식에서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생체 안전성에서 경험적인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섭취 시 영향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이미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보통 유전자 조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왔으나 유전자 변형 혹은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하고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식을 잘 높이게 되면은 이런 반대하는 입장이 실제로 줄어든 것으로 미국에서 지난 2008년에 실시한 결과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람들이 인식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이라고 가지는 것은 이 사회적인 그런 무관심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 급식의 GMO를 사용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찬성 2차 교차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GMO가 이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그 환경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그 영향을 받은 생태계에서 자라나는 GMO가 가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과연 그 오염이 GMO에 의한 오염이 다시 GMO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GMO 안전성 검사를 할 때에는 생태계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GMO가 길러지는 곳은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 해외에서 길러지는 것일 텐데 과연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해외에서 길러지는 GMO의 그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까? GMO가 환경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일단 GMO는 기존 작물과 딱 붙어서 기르지 않습니다. GMO를 기르게 되면은 그 일정 거리를 띄우면서 다른 작물을 기르게 함으로써 자연 교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 GMO가 전이될 확률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해외에서 실제로 GMO 작물이 제외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그 해외에서의 생태계의 위험성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만약 대한민국 급식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그쪽 해외에서도 충분히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GMO는 국제적인 규범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단 한 군데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닌 유럽연합과 세계 식량기구 등에서도 다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배식품에 대한 교배식품을 이제 GMO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현재 급식에서 이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어떤 교배식 되게 큰 유전적 변화를 갖고 있는 교배식품의 사례가 있나요?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해충 저항성 콩이나 제추제의 내성을 가진 콩, 옥수수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배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가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GMO가 아니라 그 교배 식품이 실제로 급식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질문. 우리 일상에서 먹는 모든 식품들은 다 교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우수한 형질을 만들기 위해서 전통적인 육종 방식은 교배를 통해서 더 우수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현재 모든 식품들은 우수한 것끼리 교배를 시켜서 더 나은 형질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혹시 GMO를 우리가 급식에서 사용하지 않게 됐을 때 어떤 급식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존재하는가요? 대표적으로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GMO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non-GMO 상품에 대한 프리미엄, 즉 기업 측에서 요구하는 가격이 더 높아질 것이고 그런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가격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이 GMO에 대해서 이제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이제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만약 GMO를 이제 사용하는 급식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GMO를 이제 거부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선택의 권리가 제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GMO가 충분히 안전성이 보장되었고 또 GMO가 주는 경제적 이점이나 영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GMO를 선택하고 싶은 학생과 GMO를 선택하고 싶지 않은 학생 간의 의견 차이는 제도적인 부분으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GMO를 무조건 사용하자가 아닌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GMO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논GMO 급식을 시행했을 때 어떤 우리 GMO 기술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경우에서 GMO가 이용되고 있고 그저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이제 최고의 보루로서 어떤 논GMO 급식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GMO 기술의 이제 미래에 대한 발전을 그렇게까지 큰 저의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반박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GMO에 대해서 불안감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GMO의 불안감은 지나치게 높아진 것이 있는데요. 2005년 5월 22일 영국의 인디펜던트지 환경논설위원회에서는 유전자 제조화 옥수수를 먹인 쥐의 혈액과 신장에서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난 사례를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 매일경제 등 20개 언론사에서 이것을 보도했는데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유럽연합식품안전청 과학위원회 GMO 패널의 안전성 평가 결과 독성학적 의미 없음이었습니다. 즉 GMO는 안전한데 불안감만 높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GMO의 불안감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에 의한 효과도 분명히 고려돼야겠지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식품, 특히 일상적으로 항상 먹는 식품에 대한 태도를 정할 때 그것의 어떤 경험적인 데이터는 분명히 저는 가장 고려되는 어떤 본능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항상 먹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거부 반응이 없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더 신뢰를 갖는 건 분명한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회적 분위기에 의한 어떤 GMO의 낮은 신뢰도도 영향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갖게 되는 왜 지금까지 항상 일상적으로 먹어왔던 것에 대한 신뢰도는 분명히 그거에 의한 신뢰도 증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럼 찬성 측께서는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도 과학적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하십니까? 네, 저는 과학적 데이터도 물론 식품을 판단하기에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GMO는 충분히 과학적인 검사를 거침으로 과학적 데이터로서는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일부 사실 어떤 과학 실험으로서의 문제가 저희 질문은 그 과학적 데이터로서 GMO가 증명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험적 데이터의 중요성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GMO는 1997년 상업화됨으로써 지금 널리 먹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전부터 GMO에 대한 연구는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97년 상업화가 된 이후로 이때까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한 건도 없었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사실 논란이 되는 안건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과학적으로는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험적 데이터로서도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식품들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요인에 따라서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적 안전성은 모든 식품에서 평가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식품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지입니다. 식품을 먹고 그 결과가 좋았다면 그것은 안전한 식품으로 간주해도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GMO는 그때까지 안전성 논란이 전부 다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발표난 것을 인정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안전하다고 간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최고의 보루로서 학생 급식을 생각할 때 그 신뢰도를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식품과 그 GMO 식품을 비교했을 때 나눌 수 있는 차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왜냐하면 1997년에 상용화됐던 만큼 기존에 우리가 수백 년간 먹어왔던 식품들과는 분명히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렇다면은 찬성 측께서는 식품이 안전하다는 기준을 몇 년 이상 먹으면 안전하다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어떤 GMO 식품의 신뢰도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을 신뢰도를 어떤 특정 구체적인 기간을 잡아서 이 기간을 지나면 신뢰도가 있고 이 기간을 지나면 그것은 좀 부적절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세대가 최소한 한 5, 60년 될 텐데 그 정도 기간을 지나야 충분히 그것은 찬성 측의 자의적 판단이 아닙니까?
안전성이 검증되는 시간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정할 수 없습니다. GMO는 상용화된 지 20년이 넘었고 또한 이때까지 먹어오면서 안전성에 논란이 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GMO는 안전하다고 간주해야 되고 안전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유익한 GMO는 학교 급식에 허용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특 요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어떤 그 GMO라는 식품의 신뢰도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계속 반대측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GMO 식품 자체에 대한 위험성은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정확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적인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어떤 일반 식품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GMO가 자기 자신 자체는 위험성을 갖지 않다 하더라도 생태계에 분명히 오염시키는 영향이 있는데 과연 이것 역시 완벽하게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오염된 생태계 속에서 자라는 어떤 GMO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학생, 청소년들 식탁에 올려놓을 만큼의 신뢰도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단순히 이 신뢰도의 차이가 사회적 분위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급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경제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논GMO 급식을 사용하고 이제 실시하고 있는 어떤 광명시나 부천시의 결과만 봐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급식의 예산의 대부분이 되는 어떤 급식비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3%나 아니면 2%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어떤 그런 붉은 황금쌀과 같은 영양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GMO 식품이 급식에 도입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명한 신뢰도의 차이를 갖고 있는 GMO 식품을 그러한 급식에 크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없는데 그걸 사용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 GMO 기술은 우리에게 미래에 많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시중에 많은 수의 GMO 식품이 유통되고 있고 어떤 GMO 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분명한 선택의 기회를 주는데 오로지 그 학생들에게만 제공되는 급식, 그것도 이제 최대한 안전성을 추구해서 GMO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과연 우리 미래를 위한 GMO 기술의 발전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반대측의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측의 주장은 GMO는 안전합니다. GMO는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고 또한 상용화된 이후로 이때까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만 보더라도 GMO는 안전하다고 간주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안전하지 않다는 사례를 들어주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 육종 재래 방식과 GMO는 항목적으로 같다는 부분입니다. 유전자를 섞고 또한 새로운 유전자 집합체를 만든다는 점에서 GMO와 일반 전통적인 육종 방식은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공정성을 지키는데요. 같은 부분은 같게 하고 다른 부분은 또 GMO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 공정성을 지키게 되면 일반 식품과 GMO는 동등하게 안전하다고 간주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GMO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는 모든 식품은 절대적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GMO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절대적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일단 안전성이 검증이 되면 그 다음 사례를 통해서 결론을 봐야 됩니다. 결론을 보자면 이때까지 GMO에 논란된 사례가 과학적 근거가 모두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또한 인체에 영향을 미친 사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을 보자면 GMO는 이상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찬성팀 최종 변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좋은 의견과 근거를 공유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최종 변론을 시작하자면 저희는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GMO 식품의 신뢰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것은 반대편도 인정하셨습니다. 특히 교차 조사 시에 GMO는 안전하다고 간주될 수 있다고 하신 만큼 이는 추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학적으로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경험적 데이터가 불충분합니다. 그런데 신뢰도가 가지는 의미를 떠나서 일단 여론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선택적 여지 없이 먹어야 하는 급식에 적용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슈퍼, 마트 등 원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선택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먼저 제공하고
몇십 년간의 입증 후에 이를 급식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실질적 동등성에 대한 불확실함도 이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실질적 동등성에 대해서 언급이 된 바가 있는데 실제로 American Cancer Society라는 굉장히 공인된 미국 기관에서 옥수수와 개발된 옥수수인 NK603을 비교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질대사, 신진대사, 그리고 주요된 어떤 시스템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당연한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당연한 차이치고는 굉장히 큰 차이고 충분히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급식이 가지는 특수성입니다. 급식은 초, 중, 고교에 다니는 99.9% 이상의 학생들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뢰도 문제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 곳에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곳에 도입하기에 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나 급식이라는 곳만은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GMO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근거를 계속해서 요구하셨는데 늦게 답변드린 점 죄송합니다. 여러 번의 임상 실험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했다고 한다는 것을 저희 근거로 듣고 싶습니다. 급식에서 사용된 GMO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없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발견된 사례가 없다고 해서 위험성이 없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이점은 있지만 다른 이점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긴 하지만 다른 이점들이 실제로 급식에서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GMO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모든 기술은 실수, 발전, 그리고 오류를 거듭합니다. 아직 이러한 오류를 거듭하고 있는 단계의 GMO를 급식에서 사용하는 것은 조금 지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최종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저희 주장은 학교 급식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바로 이제 생명과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주장은 이제 일반적인 기존의 식품들과 이제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가졌다는 것인데요. 안전하지 않다는 사례로서 이제 돌연변이가 발생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바이오 안전성 정보센터의 안전성 사례 중에서는 이제 모두 다 과학적인 근거 부족하거나 오히려 안전성 그 심사의 모범 사례인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GM식품이 충분히 안전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저희 두 번째 주장은 일반 유통 재배 방식과 GMO가 같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유통 재배 방식과 GMO는 항목적으로 그 성질에 있어서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정의가 일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압니다. 하지만 안전성 검사에서 실질적 동등성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급식에서 GMO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 기존 식품들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음식 같은 경우에는 조리를 할 경우에는 유전자가 많이 파괴가 됩니다. 또한 장내에서는 장내의 위액과 소화액, 다양한 소화액들과 효소로 인해서 장내에 있는 유전자들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인간의 장기 섭취 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가능성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그런 가능성은 심사를 통해서 검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드리는 바는 모든 식품이 절대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식품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식품 정도라도 GM 식품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질적 동등성 개념을 지켜서 8가지 항목에 있어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안전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익도 있는 그런 GM 식품을 학교 급식에서 사용하는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